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영어 합격 컬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와 EBS 영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영어 강사 주혜연입니다. 아마 아직 저랑 공부를 같이 시작 안 한 수험생들도 제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 청춘의 이 빛나는 한 페이지에 한 켠을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해 저는 그 값으로 제 목숨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강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Q&A까지 다른 사람의 힘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챙기면서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자고 덜 쉬고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지켜드릴 테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주혜연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올해 꼭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함께하게 될 합격 컬이는 이렇습니다. 개념, 문풀, 실전, 보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컬이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이 컬이의 꽃은 기출 실전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개념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그릇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개념부터 탄탄하게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컬이를요, 난이도 순서대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컬이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정한 기초영어, 다정한 기본영어입니다. 이 다정한 시리즈는요, 목표가 중학 전과정을 2주 만에 끝내자. 고1, 2 과정을 2주 만에 끝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좀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학과정부터 시작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그냥 지금 시간도 없는데 기출 그냥 꼼꼼히 여러 번 풀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언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건물 꼭대기까지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밧줄 걸고 수직으로 올라가야지 않죠.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계단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 있어서 계속 물이 이리로 샜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과거사를 청산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기초 부분을 탄탄하게 완성하시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그 과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정한 시리즈가 그 과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리스닝 파티라고 하는 이제 리스닝 강좌입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제가 듣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듣기 100점, 몇 점인지 아세요? 37점. 37점이 어느 정도의 점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십니까? 18번 목적 추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빈칸 3문제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37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평가원이 그냥 준대잖아. 듣기의 형태로.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챙길 수 있는 점수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듣기 부분에서 오답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길지 않은 시간, 한 번 정도는 저랑 듣기도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듣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그냥 하루에 한네 번씩 풀고 뭐 딕테이션하고 했더니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요. 생각보다 점수는 잘 안 올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시지 말고 우리 시작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이 씨앗복합 플러스 어휘상통이라고 하는 이제 어휘 강좌입니다. 사실 어휘 강좌라고 하는 건 꼭 이 시기에만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컬이 전 과정에 걸쳐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에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 단어를 안 외워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외웠는데도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쵸? 여러분이 딱 외운 뜻 그대로만 알고 있고 문맥 속에서 조금만 다르게 응용이 돼도 이 유연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연한 적용을 위해서는 단어도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어도 단어도요, 고통스럽지 않게 한 번쯤은 체계를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련한 강좌가 씨앗폭화 어휘상통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와, 단어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에 해당하는 컬이었습니다. 다정한 시리즈, 그리고 리스닝 파티까지요. 자, 이제 본격적인 2단계에 해당하는 강좌가 바로 한 줄 독해예요. 사실 우리 커리에 여러 강좌들이 있지만 저한테 그냥 딱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 줄 독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줄 독해 강의 목표는 명확해요.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뭐 지문은 어차피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몇 문장 해석 안 돼도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풀 수 있다는데요. 맞지?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풀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그 논리적 유추의 기반이 되는 문장, 최소한 걔는 진짜 정확하게 해석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 문장 해석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그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추까지 했으니 완전히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문장 해석을 바로잡는 과정이 없으면 뒤에 어떤 문풀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한 줄 독해는 등급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줄 독해까지가요.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 지문 독해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연습할 시간이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이제 새싹 모의고사입니다. 새싹 모의고사는 전 유형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강좌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 유형별 접근 전략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상세하고 친절하게 많은 공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영어에 있어서 유형이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석에서 지문 독해로 가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새싹 모의고사가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 비상 처방으로 마련한 강좌도 있어요. 그게 하루 한 알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영어를 초장에 좀 잡고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도저히 영어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데요. 근데 영어를 아예 안 하자니까 너무 불안하고 뭐 어떻게 최소한만 좀 이렇게 감각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하루에 하나 비타민 먹는 기분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마련한 게 이제 하루 한 알이고요. 어휘, 구문, 지문까지 풀 패키지가 하루 분량으로 딱 마련된 일일 학습제 형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일 학습지만 그냥 꾸준히 해 나가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영어의 기초 체력은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간 레벨에 해당하는 강좌들이었어요. 새싹 모의고사, 그리고 하루 한 알까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첫 시작이 기출의 알고리즘 기본편입니다. 기출의 알고리즘 강좌들은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기출 문제들을 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 문제 푸는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근데 기출 문제가 좋으니까 기출로 감각을 유지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출 문제는요. 진짜 보석 같은 문제고 문항수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감각 유지용으로 그렇게 풀어버리시면 그냥 그 문제 날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답만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정감각 유지가 하고 싶다면 시중에 다른 문제집들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 풀어보시고 기출만큼은 전문가랑 제대로 같이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의 알고리즘 기본편에서는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함축, 의미, 무관한 문장, 요약문 완성까지의 유형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나 딱히 저 유형에서 오답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랑 주제 찾는 훈련 자체가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고난도 유형도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쉬운 유형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결국은 시간을 절약해서 후반부 고난도 유형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출에 있어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출의 알고리즘 기본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심화편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심화편의 난이도는 정말 헬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중간에 이주완성 시리즈를 거쳐서 좀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주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빈칸, 순삽, 물론 어려운 유형이긴 하죠. 하지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2주 동안 동일 유형만 집중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여러분 등급에 상관없이 지금 배점이 11점, 12점에 달하는 이 유형들을 그냥 통으로 날려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주 완성 과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법은 왜 따로 2주 완성을 마련을 했냐면요. 물론 알죠. 어법 유형 한 문제인 거. 하지만 어법만큼 충직한 친구가 없거든요. 어법은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진짜 평생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어법도 2주 완성 시리즈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커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원픽 EBS 기출의 알고리즘 심화편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원픽 E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 교재를 같이 다루게 될 텐데요.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교재 난이도도 보통이 아니고요. 분량이 정말 상상 초월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도저히 혼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EBS에서 10년 넘게 강의한 EBS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보충 자료부터 시작해서 변형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내신 시험 걱정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 딱히 내신 성적은 필요 없는데요. 근데 수능 특강 아예 안 보긴 좀 그래서요. 그냥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요한 지문들만 따로 선별해서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시간 투입해서 배경 지식까지 제대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알고리즘 심화편입니다. 기출 알고리즘 심화편은 말 그대로 가장 어려운 유형들만 평가원이 출제했던 문제들로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빈칸, 순삽, 어법, 어휘 이런 유형들을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오셨다면 가장 어려운 이 심화 유형도 여러분들 무난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는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내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겠어. 이거는 매우 실용적이지 못한 접근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중요한 단서 문장만 딱 찍어서 문제를 풀겠어.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접근법입니다. 우리 기출의 알고리즘 심화편에서는 뭘 연습하게 될 거냐면 이거 6문장 중에서 내가 2문장은 확실하게 이해했고 2문장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2문장은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 확실하게 이해한 2문장을 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전에 가장 적합한 기출의 알고리즘 심화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커리의 가장 마지막 블루밍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전설의 꽃필날 모의고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연계 시절에 EBS 꽃필날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 내가 점심시간에 잠깐 봤는데 그게 빈칸 위치까지 똑같이 그대로 문제에 나왔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험생 사이에 회자되면서 나중에는 진짜 이 자료를 제가 비공개로 수강생들한테만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료 공수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현직 교사 출신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출제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출제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좋은 문제는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눈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블루밍 모의고사에 녹여냈습니다. 사실 막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렵지만 더럽지 않은 문제, 그리고 딱딱 떨어지는 깔끔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판에 정말 혼란만 더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블루밍 모의고사가 도와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 해 동안 같이 열심히 달리고요. 우리 2023년 연말은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와, 진짜 더할 나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잡은 이 손 놓지 마시고 합격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강의에서 봐요.